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김무성 의원 살생부는 있다. 네, 2016년 2월이죠. 20대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새누리당의 공천 살생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천 배제 명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도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들었다면서 처음 공개된 건데요. 두 사람은 진실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너 빨리 와라. 그래서 갔더니 공천 배제 이제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0명 정도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정의원의 이름도 있다. 하여간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로부터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천과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걸 받은 일이 없고 또 말을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있는데 말했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왜 이제 와서 이 살생부 얘기를 인정하는 건가요? 네, 김무성 의원은 살생부 그거 사실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와서, 예. 인정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명단을 봤는데요. 비박인 정도원, 김용태 의원은 물론이고 친박이죠. 서청원, 이인재 의원의 이름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예.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헌신적으로 한 사람도 다 자른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명한 이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배신의 정치 바로 유승민 의원을 가리키는 건데요. 네. 김무성 의원은 2016년 2월 이전에 현기환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할매도 퇴임하고 후원 세력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TK는 할매에게 넘겨주시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가리켜서 할매라고 얘기한 건가요? 네,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할매라는 건데요. 네. 김 의원이 안 된다고 했더니 현기환 전 수석이 대구만 넘겨주시오라고 했고 또 안 된다고 했더니 유승민과 그 일당만 넘겨달라고 했다고 일당. 폭로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천 갈등의 시작이라는 게 김무성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완전히 갈라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김무성 의원은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을 탈당한 29명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네. 그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요,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탄생을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함성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꼭지요! 꼭지요! 이 닭 울음소리를 두고도 그때 말이 많았어요. 뭐 박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른정당 창당 배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 네. 예. 김무성 의원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미국에 있을 때 밀사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밀사가 대선 끝까지 갈 거냐, 구설수는 클리어하냐고 했더니 반 전 총장이 클리어하고 끝까지 대선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 전 총장은 귀국한 뒤 바른정당에 입당도 안 했죠. 그리고 정치인문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네, 당시 반 전 총장은 김해안 치킨집에서 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모두 사비로 써야 해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20일 만에. 예. 네, 김무성 의원은 반 전 총장이 매일 2천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면서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김 의원 등은 반 전 총장만 바라보고 당시 새누리당을 나왔는데 반 전 총장의 낙마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셈이 됐고 나중에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인이 사실 그냥 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한층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이 지나간 얘기를 들춰내는 데는 어떤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문근혜라더니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된 송금주 의원 얼굴이 보이네요. 네. 문근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합친 말인데요. 네. 두 사람이 비슷하다는 좀 조롱 섞인 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수석 대변인이던 송금주 의원은 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로박근혜, 문근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까지 걸고 넘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이 손 의원을 왜 받아준 걸까요? 네, 민주당은 지난 1월 손 의원의 입당을 거부했다가 네. 10개월 만에 지금 받아준 겁니다. 당시에는 손 의원이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비난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손 의원이 공평하게 공천 경쟁에 나서겠다고 해서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손 의원이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을 하나 더 얻게 됐죠. 네,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시면요. 민주당이 한 석 늘어나서 129석이 됐고요. 네. 한국당은 현재 108석입니다. 호남만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28석 가운데 이제 6석이 됐습니다. 호남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대한신당에는 밀리지만 네. 바른미래당과는 같아집니다. 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손금주 의원 입당하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